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프라더-윌리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프라더-윌리 증후군은 신생아기에 극심한 근긴장도 저하를 보여서 발달 지연을 보입니다. 또한 비교적 특징적인 얼굴의 형태와 남자 아동의 경우에 잠복 고환 등을 보입니다. 신생아기에 중도의 저긴장증과 우유를 빨는 등의 빨기 장애가 나타나고 2세를 전후해서 유년기에는 과식과 병적인 비만을 나타내는 섭식장애와 이로 인해서 심한 비만이 나타납니다. 청소년기에는 성선 기능 저하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대부분의 증상은 시상하부라고 하는 뇌의 영역의 기능 부전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지 기능과 관련해서 지적 장애, 언어 장애,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서 기존의 지식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있는 특징적인 인지 기능의 장애를 보입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 아동이 2, 3세가 지나면 이와 같이 극심한 비만을 보이고 잠복 교환 등을 보이게 됩니다. 손과 발이 작은 특성을 보입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은 비만과 관련돼서 심혈관계 부전 그리고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본인의 피부를 자극해서 피부 질환으로 인한 폐혈증 등으로 사망합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 아동은 신생아기에 중도의 저긴장증과 빨기 장애의 단계를 보이다가 2 내지 4세경에는 과식증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물질이 매우 증가되어 있고 특히 일반적인 비만인에 비해서도 많이 증가되어 있으며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은 감소되어 있습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 아동이나 어른들은 포만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도가 지연돼서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병적으로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만이 생기고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의 비만은 시상하부 기능의 이상에 의한 포만감 저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라더-윌리 증후군에서는 다양한 행동 장애가 발생하는데 특히 강박 장애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프라더-윌리 증후군 아동은 신생아기에 근긴장 저하와 빨기 장애를 보이는 단계가 있다가 2 내지 4세 음식을 매우 많이 먹는 과식의 단계로 접어들어서 청소년기와 성인이 되면 극심한 비만을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비만은 그렐린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많이 분비돼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시상하부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은 다운 증후군을 기술한 영국 의사 다운이 1887년에 지적장애가 있고 키가 작고 성선 기능 부전증과 비만을 나타나는 사춘기 소녀를 처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956년에 스위스의 의사인 프라더, 라파르트 그리고 윌리가 이와 같은 증상을 갖는 여러 명의 환자를 보고하였고 이들의 이름을 따서 프라더-윌리 증후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981년에는 프라더-윌리 증후군이 있는 아동에서 15번 염색체의 장환에 결손이 있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라더-윌리 증후군이 있는 사람에서 약 75%만 15번 염색체의 결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라더-윌리 증후군과는 임상적으로 전혀 다른 질환인 엔젤만 증후군에서도 동일하게 15번 염색체의 결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에 15번 염색체의 결손이 없는 대신에 한 쌍의 15번 염색체가 모두 어머니에게서부터 전해진 목에 이 염색체증이 있는 경우에도 프라더-윌리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이 관찰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엔젤만 증후군은 15번 염색체 2개 모두가 아버지에서 받은 북의 이 염색체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라더-윌리 증후군은 인간
인간에서 유전체 각인에 해당되는 질환의 첫 경우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15번 염색체의 결손이나 목의 이 염색체증이 발견되지 않은 프라더 윌리 증후군이 발견되었고,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15번 염색체에 위치하는 각인센터, 임프린팅 센터의 결손에 의해서 발생하는 프라더 윌리 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전자의 표현이 그 유전자가 부모 중에 누구로부터 유전되어 있는가에 따라 표현되는 현상을 유전체 각인, 지노믹 임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그 기전은 명확지 않지만 대부분 DNA에 메칠기가 붙어서 메칠화가 되는 것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프라더 윌리 증후군은 이러한 유전체 각인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프라더 윌리 증후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받은 15번 염색체의 결손이 있고, 약 24에서 25%는 결손은 없지만 15번 염색체 2개가 모두 어머니에게서 받은 이 염색체증이 있고, 약 1, 2%에서는 결손과 이 염색체증은 없지만 아버지에게서 받은 15번 염색체에 위치한 각인센터의 각인 결손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경행동학적인 질환입니다. 프라더 윌리 증후군은 시상하부의 기능 이상으로 비만, 저긴장증, 성성 기능 저하증과 행동 장애를 특징으로 합니다. 프라더 윌리 증후군에서는 특징적으로 극심한 비만이 있는데도 그 비만의 대부분은 지방이고 근육의 양이 매우 작고 저신장증 등은 성장 호르몬의 저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육의 양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근력이 약화되어 있고 육체적인 기능도 저하져 있고 에너지의 사용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골다공증, 그리고 2형 당뇨병, 호흡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이 프라더 윌리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인 비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프라더 윌리 증후군은 희귀 질환으로서 유병률은 10,000명이나 30,000명 중에 1명으로 발생하고 남녀 간 또는 인종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라더 윌리 증후군의 진단은 신생아기의 중도의 저긴장증, 빨기장애, 유년기의 과식과 병적인 비만 등이 있을 때 프라더 윌리 증후군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DNA 메칠화 검사를 통해서 아버지로 받은 15번 염색체의 결손이 있건 15번 염색체의 목에 이체성이 있건 아버지로 받은 15번 염색체의 각인 결손에 의한 프라더 윌리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DNA 메칠화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그것이 결손에 의한 것인지 목의 이 염색체성인 것인지 각인 결손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를 통해서 결손과 이 염색체성을 감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프라더 윌리 증후군은 15번 염색체 이상 질환으로서 1956년에 이름 지어졌습니다. 신생아기에는 근긴장도 저하, 체중 증가 부족, 발단 지연을 보이다가 아동기 이후에는 비만, 저신장증, 성성기능 저하증, 지적장애, 근긴장도 저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발생 비율은 출생아 10,000명에서 30,000명당 1명꼴의 빈도로 발생하고 남녀의 발생률은 비슷합니다. 프라더 윌리 증후군 환아는 아동기 이후부터 비만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비만의 원인은 시상하부의 기능 부족에 의해서 음식을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식욕이 증가돼서 비만이 발생합니다. 이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은 대뇌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 중의 하나로서 성장 호르몬, 성성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황체 자극 호르몬 등의 호르몬의 조절을 담당합니다. 프라더 윌리 증후군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비만증을 보이고 비만을 조절하지 못하면 고혈압, 심혈관계 장애, 당뇨병 등과 같은 비만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기에는 출산 초기에 축 늘어져 있고 울음이 약하거나 거의 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근긴장 저하로 태동이 저하되어 있고 아기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출생 초기에는 젖을 잘 빨지 못하고 먹는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한동안은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이마가 좁고 세모형의 입모양을 보입니다. 손과 발도 작은 편이고 침이 진하고 끈적끈적합니다. 남아의 경우에는 잠복 고환이 있고 신생아기에 수유 곤란 등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돌 전에 대부분 회복됩니다. 영아기가 되면서 활동성은 증가하지만 정상 아동과 비교해서 발달 지연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언어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발음 장애와 언어 표현의 지연이 나타납니다. 또한 프라더-윌리 증후군 아동은 2, 3세에 식욕이 증가하면서 몸무게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시기에 말하고 시작하면서 음식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보이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음식을 훔치거나 숨기는 등의 행동과 먹지 못하는 음식, 머리카락 등을 먹는 피카의 증상을 보입니다. 또한 강박적인 경향이 있어서 자신의 피부를 심하게 뜯어서 상처를 만들거나 또는 행동장애가 있어서 분노 발작이나 문제 행동 등을 보입니다.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의 농도가 많아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근골격계 이상이 많아서 고관절의 이형성증도 10% 이상 나타나고 성인까지 척추측만증이 반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행동장애가 나타나서 분노, 발작, 불안, 과식증, 강박장애, 그리고 인지저하와 사회성 저하 등의 행동장애를 보입니다. 공격성을 보일 수가 있고 자기의 피부를 핥히거나 뜯는 행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내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분노를 발장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수면장애인데 특히 수면 시에 무호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평균 IQ는 65입니다. 그리고 IQ에 상관없이 학습 장애를 겪고 학습의 성취도도 떨어집니다. 성인기에는 비만을 보이고 비만과 관련해서 수면 장애 그리고 수면 시에 무호흡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동장애, 학습장애, 분노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성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어 있어서 잠복 고환 등의 성선 기능 저하증을 보이고 사춘기가 늦게 오거나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불임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신장증과 골 연령의 지연은 거의 대부분의 프라더-윌리 증후군 환자에서 나타나고 출생 시의 신장과 성장은 거의 정상이지만 사춘기에 급성장이 나타나지 않아서 대부분 저신장증을 보입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 성인 남성의 평균 키는 155cm, 여성의 키는 148cm로 저신장증을 보입니다. 그리고 50% 이상에서 사시가 나타나고 체온 관리에도 문제가 나타나서 특히 고체온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마취를 할 때 고체온이 있어서 이것이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프라더-윌리 증후군 환자는 통증에 대해서 매우 둔감합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체 각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전체에 새겨 넣는다는 뜻인데 일종의 표식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유전자는 쌍으로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고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것을 대부분의 경우는 메칠화라는 기전을 통해서 표시하는 것을 유전자 각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전자는 유전자 각인이 되어 있지 않고 일부 유전자만이 유전자 각인을 보입니다. 유전자 각인의 정확한 이유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러한 유전자 각인은 특정 유전자에서 부계 또는 모계로부터 유전된 유전자만 발현이 되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발현은 부모로부터 온 두 쌍의 유전자가 모두 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몇몇 유전자는 그 발현의 패턴이 이러한 유전체 각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유전체 각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친성 이염색체입니다. 한 쌍의 유전자가 두 개 모두 어머니에게서 맞대거나 아버지에게서 오는 이염색체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의 부모로만 상동 염색체를 모두 받는 현상입니다. 유전체 각인은 일부 유전체에서만 나타나는데 염색체 6번, 7번, 11번, 14번, 15번, 20번에서 유전체 각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쌍의 염색체를 한 부모로부터 받는 이 염색체성이 이와 같은 유전자에서 발생할 경우에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는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데 감수분열 1기에 쌍의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아서 비분리되거나 감수분열 2기에도 분리가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이 비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비분리된 것이 수정이 되면 3염색체성을 보일 수가 있고 다운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은 이와 같은 3염색체성이 있어도 태아가 생존할 수 있어서 관찰이 되고 나머지 염색체들은 3염색체성이 있을 때 사산됩니다. 이와 같은 3염색체성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와 같은 3염색체성을 레스큐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염색체를 정상적인 두 개의 염색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 어머니에서 받은 두 개의 염색체가 남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염색체가 두 개 또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염색체가 두 개인 단친성 이염색체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염색체 수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단친성 이염색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이외에도 몇 가지 과정에 의해서 단친성 이염색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은 15번 염색체의 일부 부위가 유전자 각인 영역으로 되어 있어서 발생합니다. 15번 염색체인데 프라더-윌리 증후군 관련된 영역에서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자는 메칠화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을 못하고 이 영역에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유전자가 발현하도록 되어 있는 유전자 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프라더-윌리 증후군은 이와 같은 유전체 각인이 있는 15번 염색체 부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역이 결손이 되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체는 있지만 이 영역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전체는 메칠화가 되어 있어도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유전자가 기능을 못해서 프라더-윌리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15번 염색체에 결손이 없다고 하더라도 15번 염색체가 모두 어머니에게서 받은 이 염색체성일 경우에 수적으로는 유전자가 두 개는 있지만 기능을 못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프라더-윌리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손이나 이 염색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15번 염색체의 각인센터에 이상이 있을 때도 프라더-윌리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이 임상적으로 의심이 될 적에는 이와 같은 DNA 메칠화 검사를 통해서 정상으로는 2번 염색체의 영역에 메칠화가 되어 있는 영역이 하나, 메칠화가 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있어서 두 개의 라인이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프라더-윌리 증후군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부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DNA 메칠화 검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이면 이것은 결손 또는 이염색체성 그리고 각인센터 이상 모두가 이와 같은 DNA 메칠화의 패턴을 보여서 프라더-윌리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라더-윌리 증후군으로 진단한 경우에는 결손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피쉬 검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프라더-윌리 증후군으로 진단이 돼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15번 염색체에 결손이 있는 경우를 진단할 수 있고 이 경우는 결손은 없지만 15번 염색체의 일부 부위가 이 염색체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프라더-윌리 증후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프라더-윌리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프라더-윌리의 진단 방법, DNA 메찌라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프라더-윌리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